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초거대 언어 모델의 경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하게 될 김남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은 최근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제 산업 분야나 의학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경량화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좋은 모형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또는 디바이스,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한번 알아보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경량화하는 방법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인공지능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과연 인공지능인가 할 정도로 매우 초보적이고 단순했던 모델이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30년 후에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모델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회귀 분석 모형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또 30년 후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4년 정도에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간을 필두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LLM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위쪽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LLM은 이제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채팅을 한다든지 코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LLM 모형에 속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이제 LLM 모형입니다. 자, LLM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는 여기에 이제 링크를 제가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델이. 첫 번째는 이렇게 엔코더라고 하는 부분이 앞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코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말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자, 여기서는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날씨에 대한 걸 실제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영문으로 번역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엔코더 부분은 이해를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 모델이 저희가 의도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 답을 할 테니까요. 그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엔코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는 이제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을 생성하는 부분이 디코더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에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는 부분, 엔코더 부분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잘 생성할 수 있는 부분, 디코더죠. 그러니까 엔코더와 디코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형이. 그래서
아까는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트랜스폼 모형은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엔코더랑 그러니까 이제 블럭이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는 요 모형이 이렇게 여러 개 쌓여 있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 개, 요 형태가 여러 개 쌓여져 있는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LLM 인공지능 모델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를 기본 모델로 해서 LLM 모형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지금 2018년 정도를 기반으로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엔코더 옴니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서두에서 트랜스포머에서 엔코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뭘 하는 곳이죠? 우리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곳이죠.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버트라든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또 뭐 일렉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엔코더 부분이 하는 주로 역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넣으면 문장을 나 오늘 소풍가 이렇게 문장을 넣었을 때 좋은 내용이다 포지티브, 나쁜 내용이다 영, 이렇게 판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엔코더 블락을 사용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 대로 엔코더와 디코더를 동시에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시킨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바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럴 땐 굉장히 좋겠죠. 우리가 한국말을 넣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싶거나 할 때에는 말도 잘 이해해야 하고 답변도 잘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엔코더와 디코더를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그 디코더 부분인데요. 디코더는 말을 잘 만드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GPT, 그렇죠? 그다음에 잘 아는 대로 챗 GPT도 여기 이렇게 모델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이런 GPT 모델 말고도 뭐 구글에서는 람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메타의 라마 이런 것들을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GPT-4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GPT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락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GPT나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은 말을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감성 분석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만은, 감성 분석을 할 때에는 이런 버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디코더 블락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는 대로 이제 이 엔코더 부분은 많지 않죠, 상대적으로. 자, 뭐가 많죠? 자, 이렇게 디코더를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락을 이용해서 말을 생성하는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모델의 개수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발전하면서 우리 사용하는 모델의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GPT-3가 우리가 챗 GPT 나오기 이제 바로 전 모델인데요.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모델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를 의미하는데 파라메타가 1750억 개예요, 여러분. 자, 살면서 여러분 1750억 개의 단위를 세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GPT-3만 해도 1750억 개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 보시는 GPT-4, 자, 그 다음에 뭐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그 다음에 팜 이런 것들도 모델의 사이즈가 여러분 1조 7천억 개에 이르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1조 개의 개수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학적으로 그 단위는 있습니다만은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1조 7천억 개의 단위를 카운팅하고 세야 된다는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가 굉장히 큰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여러분 이제 보시는 대로 사용할 때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잘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단점은 모델이 너무 커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자, 우리 생성형 AI 시장의 시장 전망을 좀 볼까요? S&P에서 글로벌 마켓에 대한 이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달러로만 보면은 거의 2배 정도가 커지는 거죠. 수익이.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률이.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장률의 퍼센트는 조금씩 떨어지지만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거고 커질 거라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60%에 이른다. 엄청난 발전이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 저도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그 생성형 초고대 언어 모델을 보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경량화 모델들이 우리의 PC나 우리의 폰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이 60% 평균적으로 5년 동안 60% 성장할 텐데, 그러면 어디서 주로 성장할까요? 자, 예측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코드를 만드는 부분. 그렇죠? 자, 코드를 만드는 부분. 예를 들면 파이썬 코드를 짜준다든지 자바 코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LLM이 대신 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생성기. 여러분 혹시 소라라고 하는 그 비디오 생성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분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미지의 생성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생성기, 데이터, 숫자, 그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기초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까 기초 모델 중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은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초 모델인데, 이런 기초 모델들도 저는 이제 이번에 실습에서 라마라고 하는 기초 모델을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 생성기죠. 근데 사실은 텍스트 생성기가 코드 생성기와 구조가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텍스트 초거대 언어 모델이 얼마나 많이 발전할지 예측이 되시죠?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실습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3가지 실습의 주제를 정한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은 불과 2주 전에 나온 라마3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 사용해 볼 텐데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나 또는 API 등등을 사용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라마3를 무료로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비용 부담 없이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제는 한국어를 이용한 감성 분석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거는 대개의 경우에 이제 다 영어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한국말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이 또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한국어를 이용해서 감성 분석을 한번 해보는 모델을 허깅페이스를
API를 통해서 한번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비용은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러닝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한국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드, 그러니까 라마의 코드 파인 튜닝을 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건데 코드를 제너레이션한 부분이 이제 설명이 그래도 이제 많은 곳에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또는 자바나 이런 것들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모델이 궁금하시다면은 한번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인 튜닝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실제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